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했던 사람인지는 아세요? 대사가 뭐예요? 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러시아 대사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여기 사는 이 동네보다 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고양군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전주 가려면 여기서 뭘 타고 가요? 버스 바로 앞에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울로 가는데 30리를 걸어 나가야 버스가 있었어요. 30리가 몇 킬로예요? 아니, 10리는 4km가 10리예요. 그래서 12km를 걸어 나가야 버스가 들어오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만나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랐던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응? 뭐라고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지금 학기말고사 아직 안 봤죠? 그러니까 그 학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겠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머리가 좀 아프죠?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밤새? 밤새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반복해서 열심히 해두면 제일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이 제일 머릿속에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핸드폰.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 여기 와갖고 수업 듣는 중에 핸드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금지됐구나. 또 제일 관심 있는 거, 이제 방학이 되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여행. 그렇죠. 여행이 제일 관심이 있죠?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뭐예요? 옷?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해외 다른 나라에도 여행을 합니까? 여행 바깥에까지는 잘 안 하고 다른 도시로는 가죠. 서울도 가고, 또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예요? 광주? 전주는 뭐 평소에 갈 수 있을 테고요, 그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오늘 내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요새 좀 좋아지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해서 대학을 나오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면 조금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적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외교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하지만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외교관이 되거나 또 다른 뭐 의사가 되거나 이렇게 돼도 외국과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또 지금은 여기에 전주 인근에 사니까 별로 없지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관천중학교는 다문화 가정인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대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외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나를 많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을까요? 촌놈. 근데 요새는 촌놈이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마다 어떤 애가 와갖고 나보고 자꾸만 촌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촌놈 맞다고 그랬더니 촌놈이라고 뭐 자꾸만 놀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나를 촌놈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올라왔으니까 얘가 나보다 분명히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를 밟고 내가 좀 올라가야 되겠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 대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사, 공사, 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의 60%가 다 촌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특히 저하고 굉장히 친한 우리 조현 차관은 여기 전주 인근에서 태어나서 차관까지 된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외교관이 뭐냐? 외교관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고민이 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나 우리 반에 누구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기 곤란하죠.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반에 누구와 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자, 여기서 반장 손 들어보세요. 반장. 반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반장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반에 있는 그 누구하고 자꾸만 싸워서 이 반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맞아서 이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싸우다 자기들끼리 그만둬요. 그냥 싸우다가 지쳐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이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조금 하여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하게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외교관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갈등이 커지고 싸움이 커지는 걸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이 화해를 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외교관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제일 힘이 강하고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 누구죠? 누가 그랬어요? 야, 관천중학교의 수준이 높아요. 금방 알았어요. 대개 이런 질문을 하면 외무장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분 중에 제일 큰 외교관은 대통령이시죠.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큰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역할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외교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 국민이 외교관입니다. 전 국민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라북도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외교예요. 공연히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공연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익에 거꾸로 가는 거고요. 친절하게 안내하거나 아주 우호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관만이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고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 함께 잘 사귀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게 외교관입니다. 그 외교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른 국가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살고 협력을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잘 안 될 뻔했죠.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특사를 미국에 보내서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하게 해갖고 다시 만나게 했죠. 그래서 어디서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중심 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10년도 안 남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외교장관 아니에요? 외교장관이신데 어떻게 해서 외교장관이 됐죠? 고난과 시련에 어떤 고난과 시련? 얘기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저기 사막의 이반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대통령 추천으로요. 대통령이 추천하셔서. 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왜? 그 뭐 독특해갖고 뭐 욕 엄청 먹었다 뉴스에 봤었는데. 봤죠? 네. 기억은 안 나고. 네. 보긴 어. 했어요. 어.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 선생님 같이 외무고시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교관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그 국회에서 국회의장 통역도 하셨고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렇지만 정통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단이나 거기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만 밀어내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훌륭한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이분 누구세요? 이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 총장이에요. 반기문 총장의 바로 다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님이 그만두시고서 이분이 되신 거예요. 구테헤스라고 유엔 사무총장인데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포르투갈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알아요? 그렇죠. 호나우도. 호나우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부자였나요? 어떤 선수예요? 호나우도는? 잘할 때 어땠어요? 잘할 때 축구공이 없었어요. 자기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돼지의 내장에 바람을 넣어서 축구를 시작한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억만장자가 됐지만 그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기금을 많이 내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 나라의 출신인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강경화 외무장관을 자기의 사무차장으로 계속 쓰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외무장관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설명한 내용 있죠? 외교관이 하는 일, 그 중에 이해 증진, 이건 이제 서로 잘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지 않게 하고 또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은 좀 자세를 바꿨지만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핵무기를 멀리 보내는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걸 만들어서 안보를 위협할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협의도 하고 또 유엔에서도 협의하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협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걸 많이 도와줘요. 이제 좀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일하기 싫다. 나는 국제사회에 가서 좀 일하고 싶다 할 때 이 외교부에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이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통 때 보면 점심 먹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 담벼락에 붙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러시아에는 이런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 근무할 때 카자흐스탄이라는 데는 유목민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모여서 살아요. 한 몇십 명씩밖에 안 모여서 살아요. 왜냐면 유목민들의 제일 걱정하는 거는 가축들이 전염병에 드는 거예요. 전염병에 들면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기술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주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텐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에 지은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를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조금 낮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고용하는 인원이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고 그 도시에 가면 한국이 어마어마한 국가로 인식이 되고 모든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영어 이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n. 우리에게 기아 자동차를 보내준 신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에 써 있는 말이에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말입니다. 조지아주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서 협력업체까지 약 3만 내지 5만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지만 악기 같은데 연주를 해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합동 공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친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카자흐스탄 대사할 때 러시아 말로 인터뷰한 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Страна,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ляет господин Пэк Чухён, еще полвека назад была одним из беднейших государств в мире, но уже в конце 60-х годов весь мир заговорил о коре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чуде. И рецепт этого чуда действует до сих пор.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одолевает все кризисы. Все это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благодаря столетиям упорного труда,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нфуциан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с его установками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дисциплину,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Об этом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в программе «Персона Грата» рассказывает чрезвычайный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господин Пэк Чухён. Я родился в маленькой деревне к северу от Сеула. Это недалеко от демаркации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И поэтому я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
что у нас существует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и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и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и поэтому я хотел бы стать дипломато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해외 여행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입니다, 지금. 5천만 명 중에 40%인 2천만 명이 한 해에 해외를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그런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가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함께 공존하는 이걸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이 시대의 국제화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각 지방에서 행하고 있는 그 다문화 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동포 영사국장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실제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화재를 당하거나 이런 큰 일을 당했을 경우도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호해주고 구조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TV를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 문제입니다. 최근에 혹시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멘에서 몇백 명이 제주도로 들어와 갖고 난민 신청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살게 해달라고. 이거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데 유럽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에서 예멘에서 이런 데서 난민이 몇백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잘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게 각 국가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됐습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시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민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외국 학생들이 가도 그 시청 같은 데서 언어를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언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모범 사례를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같이 사는 학생들 또 이웃들이 도와서 그 어색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770만 재외동포를 갖고 있지만 자기네 나라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재외동포인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국내에 500만이 사는데 바깥에 1,500만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나치즘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자기네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런 노력을 해왔죠.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780만의 그 동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가 얼마나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신경 쓰느냐를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프랑스에는 외국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 뭐 호주에 가서 아니면 미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너무 오랫동안 살면 프랑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에서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돌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AF라는 게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지역별로 있는데 불어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잘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가는 것이죠. 우리 정부도 이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외교의 일은 지금보다 서너 배가 늘어날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고 또 남을 이해하고 싸움을 말리는 여러분들의 습관 그런 걸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외교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우리 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